안녕하세요. 52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겨울철 시골 마을 풍경에 고드름이 빠질 수 없겠죠? 푸른 하늘 아래 길게 뻗은 고드름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네요. 흰 눈이 내리고 난 뒤 기온이 뚝 떨어져서 눈들이 살짝 얼었습니다. 얼어붙은 눈 위로 간지리듯 내리쬐는 햇살조차도 차가운 바람옷을 입은 듯 느껴지는 걸 보니 겨울이 깊어가고 있나 봅니다. 깊어가는 겨울. 매년 돌아오는 겨울임에도 올해 겨울은 다른 겨울과 달리 무언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엔 바깥 활동보다는 따뜻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 먹을 것 준비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번 겨울엔 외식을 하러 나가기도 신경 쓰이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며 얘기하는 것도 힘들 것이기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게 되네요. 써니가 제법 바쁘게 보낸 하루 동안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지근한 정도와 따끈한 정도의 중간 온도의 물로 세수를 합니다. 가끔씩 샤워 후에 얼굴 각질 제거는 해주고 있어요. 또 저는 평상시엔 로션 혹은 크림 대신 코코넛 오일을 발라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코코넛 오일은 요리할 때도 사용 가능한 100% 퓨어 코코넛 오일인데요. 오일이지만 발랐을 때 금방 흡수되어 끈적이지 않는답니다. 봄, 여름, 가을엔 코코넛 오일을 스킨 덜어 바르듯 간단히 발라도 되지만 겨울철엔 다른 계절보다 좀 더 많은 양을 덜어서 충분히 문지르며 발라줘야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코코넛 오일을 화장품 대신 사용할 땐 일회용 병에 덜어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아침 저녁 세수하고 바르는 건 이 코코넛 오일 뿐이고요. 아침엔 립밤 틴트만 입술에 더 발라준답니다. 좀 많이 따라서 코코넛 오일이 손에 남아있다면 머리카락에 쓱쓱 발라줘도 좋아요. 혼자 식사할 땐 옹심이 만두로 간단하게 먹습니다. 식사는 간단하게 해도 커피는 우아하게 마셔야죠. 평상시엔 남편이 직접 원두를 갈고 내려준 커피를 마시기만 하지만 혼자 있을 땐 원두를 갈고 내리는 과정을 저도 즐긴답니다. 특히 원두가 든 통을 열었을 때 나는 커피 향도 좋고요. 분쇄기에 원두를 넣고 갈 때 나는 소리도 참 좋더라고요. 원두를 갈 때마다 커피 분쇄기를 이용해 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어야 했던 초원의 집 책 속의 로란의 가족 스토리도 생각나고요. 커피를 내려 거실 홈카페에 앉아 햇살 한 조각 담아 마시노라면 아주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귤 한 박스가 선물 들어와서 귤청을 담기로 했어요. 먼저 베이킹소다로 귤을 충분히 문질러준 후 깨끗이 씻습니다. 식초 몇 방울 넣은 물에 귤을 넣고 20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귤청 담을 유리병을 물이 담긴 냄비에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끓으면 병들을 꺼내 놓는데요. 병이 뜨겁기 때문에 물기는 금방 마른답니다. 식초물에 담겨있던 귤도 깨끗한 물에 다시 헹구어서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완벽하게 닦아줍니다. 귤 꼭지 부분은 모두 제거하고 귤을 일정 두께로 잘라줍니다. 다 준비된 귤의 무게를 재서 같은 양의 설탕을 준비하는데요. 귤과 설탕을 함께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릇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귤과 설탕을 섞어서
각각의 병에 담는 것이 설탕이 훨씬 빨리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귤의 형태가 망가지지 않도록 살살 섞다 보면 귤즙과 설탕이 섞여 굉장히 질척해집니다. 그때 병에 담아주면 되는데요. 귤과 설탕이 켜켜이 쌓이게끔 넣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병을 봤을 때 더 예뻐 보이도록 가장자리에 넣을 땐 귤을 세워서 넣어주느라고 조금 더 힘들었답니다. 이렇게 만든 귤청은 2, 3일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귤즙과 섞어 놓은 설탕을 먹어봤는데요. 새콤 달콤 참 맛있더라고요. 설탕이 생긴 김에 딸이 호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금 힘드네. 잠깐만. 냉동실 속 옥수수 가루와 밀가루에 이스트까지 섞어 반죽한 것을 30분 발효시키더니 금방 호떡을 만들어 주더군요. 호떡 사 먹을 곳 없는 시골에서 오랜만에 먹는 귀한 호떡이라 칼로리 고민은 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음 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탁기에게도 일을 시켰답니다. 전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를 사용하는데요. 식초도 가끔 한 번씩만 사용하고 있어요. 건조기를 이용해 말리면 옷이나 수건이 햇빛에 말리거나 빨래 건조대에서 말린 것만큼 뻣뻣하지는 않더라고요. 쪽파 2단을 또 주문했답니다. 초간단 파김치 만드는 법을 알게 된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쪽파를 주문하고 있어요. 파김치는 만든 다음 충분히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문해서 만들어두게 되네요. 제가 김치를 주문해 먹는 사이트에서는 파김치 1kg에 21,000원인데요. 제가 쪽파를 주문하는 곳에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질된 쪽파 1kg 가격이 8,600원이에요. 배송비가 2,500원이고요. 제가 파김치 1kg 만드는 데 드는 총 금액이 11,100원인 거죠. 그리고 전 쪽파를 한번 주문할 때 2kg씩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쪽파 2단 17,200원에 배송료를 더해도 19,700원이에요. 물론 거기에 피쉬소스, 매실청, 고춧가루 가격을 더하고 제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더한다고 해도 사먹는 파김치 2kg이 42,000원인 것에 비해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또 추가되는 저의 노동력이라는 것이 쪽파를 씻고 피쉬소스, 매실청, 고춧가루 넣고 버무려 통에 담는 게 전부라서 별로 힘들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중에 어떤 파김치도 먹지 않는 둘째 딸이 제가 간단하게 만드는 파김치는 입에 잘 맞는다면서 아주 잘 먹는다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초간단 파김치는 쪽파를 버무릴 수 있는 그릇의 길이에 맞춰 일정한 길이로 자른 다음 양념 넣고 버무리는데요. 제가 쪽파 흰 부분보다는 파란 부분인 잎 쪽을 좋아해서 뿌리 쪽 흰 부분과 잎 쪽을 따로 버무려 각각 다른 통에 넣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잎 부분만 담긴 통의 파김치가 흰 부분과 잎 부분을 섞어 담았을 때보다 맛이 훨씬 없었습니다. 쪽파 흰 부분의 알싸한 맛이 함께 우러나서 잎 부분에도 배어들어야만 조화로운 맛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해진 레시피대로 해도 음식이 맛이 없을 땐 난 요리 솜씨가 없나 보다 생각하기보다는 그 레시피가 내 입맛엔 안 맞나 보다 생각하고 새로운 황금 비율, 나만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기분도 좋고 즐거운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 겨울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들 맨 위에 제품들 구입처 링크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